하늘색, 분홍색. 노란색은 주제문 칠 때 혹은 문장에 글을 구조적으로 볼 때 노란색. 주제문, 지문의 주제문이나 글을 구조적으로 볼 때 노란색 형광펜을 쓰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늘색이죠. 2번. 그 다음에 문맥상 중요한 단어 혹은 표현, 이거를 분홍색 3번 형광펜 치고, 2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그러한 순간이 문맥상 어떠한 순간을 의미하는 건지, 대시, 지시, 형용사잖아. 그러한 순간. 그럼 그러한 순간이 지금 1번 문장에 있다는 거거든. 문맥상 그러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전부 다 그냥 한글로 씁시다. 전부 다 한글로 써라. 화살표로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수업하면서 질문할 때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순간에 대해서 문맥상 한글로 씁시다. 한글로. 그 다음에 오늘 등위 접속사를 좀 많이 연습해 볼 거거든. 4번 문장에서 여기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빨간색으로 지금 쳤다. 4번 문장에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접속사에는 종류가 4가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이고 AND, but, or, so. 항상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어떤 것이 병렬되는지 이제 구조와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1번 지문에서는 이 3번 문장에 대의가 지칭하는 거. 대의가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단수명사를 대신할까 복수명사를 대신할까 얘들아? 복수명사니까 대의로 지칭하겠죠?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문법 지식,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대신하는 건 복수명사다. 이걸 알면 좀 더 찾기가 쉽겠죠? 문맥상.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등위 접속사는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거든. 수능 문법 문제로도 출제되기 때문에 꼭 예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너무 중요하고. 6번 문장에서 역시나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이 8번 문장에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시영이 9번 문장에 주어 어디다가 표시했냐? 9번 문장. 그쵸? 애텀스죠? 동사는 어리죠? 혹시 여기에다가 주어 표시한 친구 없죠?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비동사가 오른쪽에 있죠. 주어. there are trees. 기억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there are trees. there는 해석하지 않고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애텀스가 주어인 거죠. 원자가 있다, 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치를 애텀스에 맞춘 거잖아. 복수니까 복수 비동사 어를 쓴 거고. 이런 문장 구조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꼭 이것도 이행문 대표동사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구조 파악하면은 이 전치사 인부터는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이잖아. 그 다음에 바디 오른쪽에 있는 대세서도 무슨 괄호 묶어야 될까? 동그란 괄호죠. 대세서는 네모 묶을 때도 있고 동그라미 묶을 때도 있는데 동그란 괄호를 묶는다는 건 대세 쓰임이 뭐라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과 해석과 구조를 통해 알 수 있고, 의미상 여기서 exist에서 다치잖아. existed. 그 다음에 since도 세모괄호로 묶을 수도 있거든. 뭐뭐 때문에라는 부사절 접속사 뜻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어떤 괄호로 묶어야 돼? 동그라미죠. 전치사죠. 무엇 이후로라는. 의미상 여기서 닫을게. 그럼 리사이클링부터는 무슨 괄호를 묶었어? 세모죠. 쉼표 다음에 ing죠. 해석은 어떻게 해?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구조적으로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쉼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니까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로 묶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닫고 여기에 생략된 건 뭘까? 보스부터도 세모 가로로 묶어도 상관없긴 하거든. 여기에 생략된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힌트를 주자면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거든.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필기해놓고 이행문 펼쳐봐야죠.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럼 11번 같은 경우에도 주어가 many가 되겠죠. 조동사가 붙어서 비동사가 원형으로 왔을 뿐이고. 그 다음 2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순서나 문사. 왜냐면은 문장마다 지칭하는 게 명확하거든. 그래서 순서나 문사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대명사는 보통 하늘색. 문법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러한 활동이라는 게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건지. 역시나 아까는 that으로 지칭했는데 여기서는 did죠. did. 이러한 활동이 어떠한 활동인지. 3번 문장에 있으니까 2번 문장에 이러한 활동이 언급이 됐겠죠. 2번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2번 문장. 항상 앞 문장이나 앞 표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4번 문장에 이 이시 지칭하는 거.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꼭 명사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문장 자체일 수도 있거든. 그런 거 꼭 유의해라. 그 다음 5번 문장에 주어는 gardening이고 동사는 is잖아. 그 다음에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얘들아? 도주 후 동사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죠. 역시나 이행문 7페이지 대표 동사에 나오고 도주 후 뭐뭐하는 사람들. 그러면 도주 find는 해석 어떻게 해? 그쵸? 발견한 사람들, 찾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잖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죠? 도주 후 동사 뭐뭐하는 사람들. find 얘 대표 동사 페이지에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 find랑 같이 달려있는 동사 두 개 뭐냐 나머지. keep이랑 live죠. 걔네는 뒤에 문형이 어떻게 돼? 뒤에 문장의 구성 성분 중에 뭐가 나와?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쵸?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거든.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gardening 그 정원 꾸미기 혹은 원예라는 것은 특히나 beneficial 도움이 된답니다. 이롭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운동이 어렵다고 찾은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 뛰고 달리고 요가하고 이런 전통적인 운동이 어렵다? 그러면 원예하면서 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행문 7페이지 한번 펴볼래 지금? 이행문 항상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행문 밑에 페이지 수로 7페이지. 주어니 그 어디 있는지 아냐? find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오른쪽 어디에 있어? 맨 위에 find 문양 나오죠? find 오른쪽에 o가 오브젝트 목적어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 형용사나 분사가 올 수 있구나. find, keep, leave.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형태가냐? challenge, ing 붙인 분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사용되면 그냥 형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근데 분사가 결국에는 동사에 ing나 ed 붙어서 형용사 된 거니까 분사가 결국에는 형용사죠. 그 다음 거기 7페이지 필수 해석 구문 보이냐? 지원이? 백지원씨? 네. 거기 첫 번째 그 쉼표 다음에 v-ing 보여 지원아? 거기 한글로 오른쪽에 뭐라고 써져 있냐? 뭐뭐 하면서 괄호 열고 분사 구문 우리가 아까 했던 거다. recycling.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there 플러스 비동사 찾았냐? 너네 중간쯤에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가 있다. 그 밑에 도주 후 동사도 있죠. 도주 후 find
찾은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외워야지 그 모의고사 볼 때도 순식간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의 주어 이 이시지칭하는 거 찾으면 된다. 그래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거든. 문장과 문장 간에 지칭하는 게 꼭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로우 임팩트는 아마 모의고사 시험지에는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형용사로 직역하면 영향력, 임팩트가 충격이라는 뜻이 있거든. 충격. 그래서 충격이 적은 거니까 결국 부담이 적은이라고 너네 나와 있잖아. 단어 리스트에 부담이 적은. 충격이 적다.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다는 거죠. 결국. 또 나오네. 6번 문장에 보면 다시 한번 쉼표 다음에 ing죠.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 세모로 묶으면 되죠. make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make me happy.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아직도 이 목적격 보어에 물결 치는 거. 문장 구성 성분상 목적격 보어. OC. 오브젝트 컴플먼트. 이거에 물결 표시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구조 파악이. 그것은 충격이 적은 방법이랍니다. 뭐 하는? stay 뒤쪽으로 형용사 2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fit도 얘 건강한이란 뜻이야. 건강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충격이 적은 방법인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것도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궁금해지잖아. 무엇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건지. 지금 6번 문장에 하늘색 형광펜 2개 쳤다.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찾으면 된다. 당연히 단수명사겠고.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연령과 신체적 능력을 전치사 오브는 소유의 뜻이 있거든. 이거는 중요하니까는 빨간색으로 소유의 뜻이 있어. 그래서 해석을 무엇을 가진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거든. 무엇을 가진? 전치사 오브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뜻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왜냐면 이것도 해석해보면 모든 연령의 사람들, 보통 전치사 오브는 무엇에 대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기본적인 성격이 소유니까 그게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라는 게 모든 연령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전치사 오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모가로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까 메이킹에서 열었던 거. 그 다음에 9번 문장의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뭔지. 그 7페이지 열어놨죠. 이행문. 지원아 7페이지 얼라우류 동사 지민이한테 물어볼게. 이름 왜 이렇게 헷갈려요? 지원, 지민, 소율, 율자도 많고 은율. 여하튼 지민아 제가 이름을 못 외워요. 그냥 뭐 자체에 잘 못 외워. 그 7페이지에 얼라우류 동사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죠. 밑에서 2번째 보여. 얼라우 문형. 얼라우 문형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U에다가 네모,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포커스, 얼라우류 동사. 하객여고 2학년이 요즘 그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 중간고사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형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쓸 수 있겠죠? 주관식 3문제로 총 15점이거든. 그러니까 객관식을 다 맞아도 85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외워서 주관식도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등위 접속사 11번 문장에 이 등위 접속사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2번 문장의 주어는 sense잖아. 당연히. 그 다음에 from부터는 동그란 거로 묶었겠죠. from은 뭐 항상 전치사니까. 그럼 하진아 이 watching 있잖아. 뒤에 구조 파악했더니 대표 동사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watching.
된장? 없네요. 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표시해주면. 한번 봐봐. 그거 찍어봐. 대표 동사에 나와 있진 않거든. 구조로 봤을 때 사역은 make, have, 랩밖에 없어. 그쵸? 지각 동사다. 거기에 what이 써놔. see, hear, feel, observe, notice 보이자. 거기 오른쪽에 what도 추가해 놓읍시다. 지각 동사 7페이지 왼쪽에 있거든. 그 중간쯤에 지각 동사 see, hear, feel, observe, notice 오른쪽에 what까지. 그러니까 what는 지금 지각 동사다. 지각 동사. 동그란 거로 여기에서 닫은 다음에 이제 주절의 동사는 can boost가 되는 거죠. 지각 동사도 목적격 보호 형태에서 항상 물결 표시해서 문법 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23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얘 해석도 그렇고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선 bring이 무조건 타동사로 쓰였거든. 타동사. 가져오다라는 데 있어. bring이. 가져오다. 그럼 혹시 민선이 이 bring의 목적어가 뭔지 알겠냐? 명사 하나만 부르면 된다. bring은 타동사라는 건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를 갖고 온다는 거거든. 혹시 목적어가 뭔지 알겠어? into가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명으로 묶이고. 그럼 목적어가 뭘까? 페노메나.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전명이 사이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bring의 목적어는 natural phenome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at은 다시 한번 동그란 거로 묶이죠. 여기서 that의 쓰임은 뭘까? 뒤에 구조를 봤더니 주어만. 그쵸? 무슨격.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는 명백하게 위가 있으니까 perceive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이 동그란 괄호 안에서 없는 문장의 구성성분 역할을 하거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되는지 한번 해봐라. 조금 이따 해석하긴 할 테지만 2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거. this. 이것은 consist of. 얘 수동태 불가 자동사에도 포함되어 있거든.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타동사가 2번 문장에 또 나오거든? 이 bring으로. 그럼 이 bring의 목적어 뭔지 알겠냐, 소율아? 이거 위치에서는 괄호 열었어? 무슨 괄호? 위치에서 동그란 괄호 열면 돼. 동그란 괄호. 이 that을 수식해주는 거야. that은 대명사야. 대명사도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다. 대명사도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아. 그러면은 목적어 뭔지 알겠냐? that이죠. 이 that이 목적어야. bring에.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랑 똑같죠. into our perception. 1번 문장의 두 번째 문장처럼 into clear view가 전명으로 끼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보면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쳐야 되는지 알지? 아까 예습할 시간 줬으니까 집에서도 해오고.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 for 밑에 뭐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의 눈이 스스로 인식하기에 너무 먼 것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 once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얘들아 on에 s 붙었으니까 once가 지칭하는 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다. 복수. 문맥상 once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did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시영아, did가 지칭하는 거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 복수? 가능하면 더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4번 문장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or 또 나왔네. 이거 사이로 병렬되는 거 혹시 찾았냐 지민? 오른쪽에 있는 뭐랑 왼쪽에 있는 뭐일 것 같아? changing이랑 creating. changing이랑 creating 이 두 개가 병렬됩니다. search as 뒤쪽으로. 얘들아 search as는 언제 쓰요? 예시. 예를 들면 creating 만들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동그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이거 구조 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거 알면은 좀 해석하는 게 쉬울 거야. change A into B거든. 그냥 change A into B야. A를 B로 바꾸다.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 위에 써놓기만 해도 해석은 되잖아. change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A를 바꾸다 into B로. A를 B로 바꾸다거든. 그러면 이 A에 해당하는 거는 명사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아, 규원아? 사운드죠, 사운드. 왜냐면 사운드를 수식해주는 대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전부 다 수식해주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change A를 수식해주는 말, that부터 here까지 소리를 바꾸는 거야. 오더블, 들릴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거죠. 이거 that부터 끝까지가 수식해주는 말이고. 그러니까 꼭 꾸며주는 말을 동그란 가루로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그란 가루를 이렇게 묶었지.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떨까? 완전하죠? 그러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capacity라는 목적어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질문은 이걸로 할게요.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랑 구조 똑같거든? 역시나 대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다. 일단 첫 번째로 할 거 순서대로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 지문 4개를 한글로 요약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면 되거든. 혹은 답변을 달고 요약하던지. 뭔 말인지 되냐. 내가 지금까지 한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던 요약을 먼저 하던 한글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라. 누가? 교사가. 이 글은 교사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거든. 그러니까 수업의 첫 10분 정도가 그냥 유야무야 흐르지 않도록 수업에 루틴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는 행동, 그런 행동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1번 문장 inefficient, in이 붙어서 반의어가 된 거거든. 비효율적인 교사들은 overlook, 간과한다는 거죠. 즉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냥 흘려본다는 거야. 잠재적인 힘을. 근데 무엇에 어떤 힘이냐면은 그 여는 몇 분이죠. 수업을 여는 몇 분에 그 잠재적인 힘을 간과한답니다. 즉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2번 문장에도 이렇게 and 사이로 보이죠?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2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쵸? 너무 친절하게 항상 이렇게 쉼표로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쉼표 조건이 2개 붙었거든. 2번 문장에 자주 만약에 학생들이 quiet 충분히 조용해. 학생들이 충분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많은 pressing 긴급한 그런 요구가 있다면 there 플러스 비동사 계속 나오네. 많은 긴급한 요구가 있다. 그 선생님의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순간 그러면은 more than 10 minutes 심지어 10분 이상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답니다. before부터도 다시 한번 세모가르죠. 수업이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교실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이 이제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조용한데 선생님의 이 시간에 있어서 어떤 긴급한 일이 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일을 처리하느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초반에 10분 정도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즉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업 준비가 덜 된 교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수업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선생님이 시간 측면에서 긴급한 요구가 있다고 하니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 결국 수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학생들은 조용한데, 그러니까 수업 준비가 덜 된 교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3번에서 wonder는 여기서 품사가 명사거든. wonder이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놀라움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명사인데 이때 일단 가주어 진주어고, 그러니까 노를 어떤이라고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 즉 어떤 놀라움도 없다. 직역하면 그거거든. 어떤 놀라움도 없다. 즉 놀랍지도 않아. 당연해. 놀랍지도 않아. 당연해. 의역하자면 뭐가 놀랍지도 않아? 학생들이 늦는 거죠. 수업에 왜 늦겠어? 이미 정각에 도착해봤자 선생님이 제대로 하지 않거든. 항상 초반에 몇십 분이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5분 10분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놀랍지도 않은 거죠. 선생님이 수업 준비가 덜 돼 있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늦는 것도. 그리고 그들은 리틀은 여기에서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으로 해석하든지 혹은 극소수라고 해석하면은 문장이 길어졌을 때 해석하기가 편하거든. 그들은 거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혹은 그들은 극소수 아주 적은 이유만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to be on time, 시간을 지킬. be on time이 시간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시간을 지키다. 그러니까 정시에 가봤자 이미 초반에 10분 정도는 별거 안 할 텐데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네가 다니는 수학학원, 국어학원 혹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인지 떠올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거든. 어떤 선생님은 정시에 꼭 가야 되고 바로 수업 시작하니까, 어떤 선생님은 좀 늦어도 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지칭하겠어? 선생. 야 교사야, 너는 초반에 몇 분을 사용할 수 있어. 너의 수업이라는 것을 get ove도 얘 동사거든. 무엇을 출발하게 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get over, 무엇을 출발하게 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 너는 처음에 1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너의 수업을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시작으로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너는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선택할 수 있대. 결국엔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자처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사용하라고. 낭비하지 말고. 5번. 그 처음에 몇 분이라는 게 set the tone, 분위기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 분위기를 잡다. the rest는 나머지죠. 나머지 수업에 대한 분위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업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거 set the tone 에스파 앨범의 수록곡 이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를 잡다라는 뜻이었구나. 그 다음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prepare이랑 왼쪽에 있는, 그쵸, make. 항상 병렬. 등위 접속사는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동사면 동사, 동명사면 동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역시나 너무 고맙게 이 쉼표로 부사절 접속사 끝나는데, 그쵸? 너가 all prepared,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업에, 그리고 타우트는 여기에서 수여동사거든. 수여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가지니까는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라는 뜻이거든. teach A, B,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너의 학생들에게 그 오프닝, 시작 루틴, 시작하는 루틴을 가르쳐 줬다면 그들은 이러한 짧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굴까? 이러한 짧은 시간을 사용하는. 그쵸? 6월 스튜던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 교사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뭘 할지를 알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짧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정신적, 멘탈, 그 다음에 감정적 트랜지션, 변화라는 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뭐로부터?
last 지난 수업이나 subject 과목으로부터 전 시간 수학이었는데 다음 시간 영어거든. 그러면 그러한 정신적 감정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답니다. 집중하도록. 그쵸? 새로운 자료를 배우는 것을 material 얘는 자료, 지금 수업 자료를 얘기하는 거다. 문맥상 수업 자료. 요약하자면 너는 너무 친절하게 요약하자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제문은 전부 다 7번으로 골랐을 테고, 아까 모의고사 시험지 보니까 거의 마지막 문장 골랐더라고. 요약하자면 심지어는 조동사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잖아. 너는 그거 확립해야 돼. 조금 만들어놔. 그 여는 루틴을. 너의 수업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쭉 보통 50분 그 효과적인 출발로 effective. 그러니까 수업 시작의 초반 그 몇 분이 엄청 중요하다. 분위기를 잡는 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표시하지 않은 거. 2번 문장에 그 순간 얘 어디로 연결시켰어 소율이? 그 순간 그쵸? 오프닝 미니츠 앞문장이 그 시작하는 순간 선생님이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프닝 미니츠를 얘기하는 거죠. ABC 순서 배열. 너네 그 모의고사 기억나죠? 혹은 문장 삽입. 그러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내신에서. 그 다음 동의어 써줄게. 이 프레싱이라는 긴급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얘 동의어가 뭐 있냐면 아세요? 혹시 긴급한 U로 시작하는 거. 그쵸? urgent 긴급한 urgent. 그 다음에 immediate 얘도 즉각적인이라는 뜻 있는 거 알죠? 얘도 긴급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immediate demand 즉각적인 요구니까는 즉 긴급하다는 거죠. 즉각적인 필요, 즉 긴급한 필요, 문맥상 immediate 혹은 urgent 같은 단어로 바뀔 수 있는 거.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1번. 규원이 한 줄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래? 원자는 세계를 순환하고 들리게 다시 크게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원자는 세계를 순환하고 모두 원자를 공유한다. 그쵸? 원자라는 게 세계를 순환하고 우리가 원자를 전부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 정리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 원자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있다는 거거든. 애텀, 많은 원자들이 너의 몸에 있는 원자들이 얘 원급 비교죠. as 원급 비교 나오면 동그라미 2개 치면 되고 첫 번째 as는 얘 해석을 안 하는 거거든. 해석을 안 해. 그러니까 원급 비교가 쓰일 거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는 뭐뭐만큼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 다 아는데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헤매거든. 그러니까 꼭 이 해석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놔라. 너의 몸에 있는 많은 원자라는 게 거의 오래됐답니다. 우주 그 자체만큼. 우리 몸에 있는 원자가 우주만큼 오래됐대. 얘 그 다음에 얘는 동사야. breathe. 숨을 쉬다고. 얘 밑에 있는 breath는 숨이라는 명사다. verb, v, breath, 명사, n, verb, noun. 품사 항상 정확하게. 너가 숨을 쉴 때 있잖아. 얘 주절에 주어 수일치 어디다 시킬까? 주절. 부사절은 when you breathe죠. 그쵸?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야? some이 아니라 atoms. 왜냐면 얘는 부분 표현이다. some은 부분 표현 of 뒤에 있는 명사의 주어 표시해야 되거든. 부분 표현. some은 부분 표현. 그러니까 여기 all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only 오직 원자 일부 말이 inhale은 내쉬는 거냐 들이마시는 거냐. inhale 들이마시는 거죠. 너가 들이마시는 원자의 오직 일부만이 exhaled 내뱉어진답니다. 다음 호흡대 breath 호흡이나 숨. remaining도 역시나 아까 오프닝 미니츠처럼 현재 분사 남아있는 adjective 형용사. 남아있는 원자라는 게 taken 이제 들어간답니다. 너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의 몸의 일부가 된다.
투부정사 여기서 결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 남아있는 원자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의 몸으로, 몸속으로. 그 다음에 너의 일부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들은 떠난대요. 너의 몸을 다양한 이런 민즈, 뜻이 뭐냐? 의미냐? 수단이나 방법으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뭔 것 같아? 그쵸? 그 남아있는 애텀스. 몸의 일부가 되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는 또 몸에서 빠져나간대. 그 원자라는 게. 응? 너는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원자를 너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계속해서 천년만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빌리는 거랍니다.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답니다. 똑같은 원자의 그러한 풀로부터 풀은 무언가가 모여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원자라는 게 영원히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단어의 종류, 품사가 뭐냐 얘들아? 전치사죠. 첫 번째는 뭐야? around, within, among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영원히 이동, travel, 여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하다. 주변, around, 주변에, within, 우리 안에 있잖아. 안에. 그 다음에 among, 우리 사이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 원자라는 건 사이클이 동사다. 순환하다. 원자라는 건 순환한답니다. 여기 나네 from A to B. 얘는 same이 뭘까? 이동이죠. 이동.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환하고. as부터는 세모가로. 얘 동사고 기억나죠? breathe. 스펠링 E로 끝나는 거. 우리가 숨을 쉬면서. 그 다음에 our sweat은 뜻이 뭘까? 땀. 우리의 땀이라는 게 evaporated. 증발되면서. 되냐? 얘 혹시 모르니까 이번 영광펜 쳐놓을게. 땀은 증발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썼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하늘색 형광펜. 결국 우리는 리사이클이 아까 사이클 순환하다에 R 붙은 거니까 재순환하다 혹은 재활용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우리는 원자리에 재활용한답니다. 재순환한답니다. 커다란 규모로. 리사이클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얘도 요약문으로 나오면 어떤 단어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냐면 reuse. 재사용하는 거죠. reuse. use에 R, E 붙은 거 reuse. 그 다음에 circul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환시키다. circulate. 그 circulator라고 하지 않아? 집에 있는 그 선풍기. circulate. circulate. 됩니까? 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냥 이게 원자가 그만큼이나 오래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8번 문장은 그 기원 있잖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더 플러스 EST. light가 일단 형용사로 뜻이 뭐야? 가벼운이죠. 그러면 얘 최상급이잖아. 더 플러스 EST.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가장 가벼운 원자가 언제 탄생하는지 알아? 기원이라는 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우주의 기원. 이때 생겼어. 그렇게 오래됐어 원자가. 그 다음에 역시나 most heavier. 더 무거운 대부분의. 얘는 지금 most는 대부분이라는 형용사다. 대부분의 그 앞에 언급된 원자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은 오래되었답니다. 태양과 지구보다도 오래됐대. 그러니까 훨씬 오래됐다. 결국 원자의 기원은 엄청 오래되었다. 상상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그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8번이 얘기하는 건 원자가 엄청 오래됐다는 거. 나이가 엄청 많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원자가 엄청 오래됐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얘 화학 배울 때 아나? 가벼운 원자랑 무거운 원자 배워? 지구과학 때 배워? 가벼운 원자는 수소나 헬륨 같은 거라며. 무거운 원자는 탄소나 철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라는 이해할 수 있는 친구만 이해하면 된다. 빅뱅이 발생하고 수소나 헬륨 같은 게 나타났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이랑 지구가 발생할 즈음에 탄소나 철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비유해 주는 거거든. 그만큼 원자가 오래되었다. 우리 몸에 있는 혹은 주변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너의 몸에 있는 원자 있잖아. 근데 이게 대세선행사는 뭘까? 이거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다. 대세선행사 뭔 거 같아? 그치? 애텀스네. 바디가 아니라. 왜냐면은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수일치시키는데 지금 여기 have라는 복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겠네. 그럼 문법적으로 틀리게 출제하시면 have를 뭘로 바꿀까? 즈. 안 된다. 선행사는 바디가 아니라 애텀스다. 해즈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번 영광편까지 쳐놓을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8번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9번 문장에 나오네. 너의 몸에 있는 원자 있잖아. 존재했었거든. 시간의 첫 번째 순간 이후. 태초말 알죠? 태초말. 즉 태초를 얘기하는 태초. 의역하면 태초. 직역하면은 시간의 첫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이 딱 시작하는 세계의 시작에 원자가 있었다. 리사이클링. 순환하는 거죠. throughout, through, out. 우주를 통틀어, 그쵸? 무한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형태를 변형해 가면서, 그쵸? 비생물체, 그 다음에 생물체로서. 보호스 왼쪽에 생략된 거는 which 뭘까요? which? i죠.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이 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무한한 형태라는 게 non-living, 살아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living,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끝까지 읽을게. 너는 현재의 caretaker, 관리인, 돌보는 사람이랍니다. 원자의 너의 몸에 있는. 즉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너를 따를. 즉 원자라는 게 다른 형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너 후에. 왜냐면 우리는 원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11번의 함축에 대한 답이거든. 선택지. 이거 적어 놓으면 된다. 11번이 무슨 말이야?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지도자가 된 건가? 그게 아니라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선택지의 답입니다. 밑에 적어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한이란 뜻이잖아. 무한한이라는 단어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써드릴. 그쵸? 뭐라고 했어? infinite. 그쵸? infinite. infinite 아이돌도 있는 거 아시죠? 옛날 아이돌 아시죠? infinite. 성규인가? 걔 들어있지 않나?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대 아닌가요? limited. 그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도 있잖아. 그쵸? infinite, 무한한이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unlimited. 이런 단어를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이 충분히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소율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3번. 어때요? 다 읽고 나니까. 지민님 몇 번 골랐니? 5. 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성여고 주고. 9번. 아쉽네요. 일단 포인트는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함축도 여기잖아. 원자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너 후에. 즉 원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몇 번으로 할까요? 5번 할까요? 처음 5번 했나? 5번 불렀었어? 사실 저는 처음에 7번 해왔거든요. 5번이랑 7번 할까요? 중심 내용은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22번. 이런 지문만 맨날 나왔으면 좋을 텐데 22번 같은. 너무 쉽잖아 정말.
민선이 한 줄 정리 뭐라고 썼니? 22번. 원의 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킨다. 그쵸, 여러분 식물 키우세요. 식물.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이랑 7번으로 할게. 1번은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고 7번은 마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거든. 1번이랑 7번. 가든이 정원이잖아. 시크릿 가든은 아세요? 시크릿 가든 드라마 아세요? 그 현빈이랑 하지연 나온 거. 너네 몇 살이었어 그때? 태어나긴 했니? 초일 가든 있잖아. 시크릿 가든 비밀 정원 가든이 원이. 그러니까 가든이 동사 뜻도 있나봐. 뭐 정원을 가꾸다라는 뜻이 있나? 정원 가꾸기라는 그런 행위라는 게 어머니들 중에 식물이나 난초 키우시는 분들 환상적인 형태랍니다. 신체적 활동에 환상적인 판타스틱하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involves 수반한답니다. 얘 너무 단어가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include랑 똑같거든. include는 알죠? 저 스펠 include 포함시키다. 그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include range of 하면은 다양한이란 뜻이야. 다양한 모션 동작을 수반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from A to B는 뭘로 쓰인 것 같아 얘들? 변화, 예시, 이동 중에? 예시겠죠. 예시. 그 다양한 동작에 무엇이 있는지. 포켓몬스터 디그다 아세요? 디그다? 네. 그쵸? 그 두더지. 디그가 땅을 파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디깅, 땅 파야 되잖아. 플랜트는 여기서 동사로 쓰는 거야. 동사, 심다. 땅 파기, 심기. 워터리 동사로 물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 물을 주다. 물 주기. harvesting은 알죠? 수확하기. 이러한 것들을 수반하거든. 이시지칭 하는 건 뭘까? 이것부터 다 연결시킨 다음에 하자 우리. 이시지칭 하는 건 뭘로 찾으셨어요? 명사 하나. 명사 하나. 액트. 그 원예의 행위. 이거부터 다 연결시키고 these activities는 뭘까요? 이러한 활동이라는 거. 뭡니까? 그쵸? digging, planting, watering, harvesting. 그러니까 from A to B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활동들. 예시로 나와. 4번 문장에 이시지칭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할 수도 있대. 뭐를 깨달지도 못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쵸? 3번 문장. 3번 문장 자체죠. 여기서 헬프는 뒤에 구조를 봤더니 타동사인 거 알죠? 타동사니까는 여기 왼쪽에 뭐 붙여도 되냐? to 붙여도 되는 거. 이런 활동, 땅 파고 심고 그다음 물 주고 수확하는 게 힘이랑 flexibility, 유연성이랑 endurance, 심지어 인내력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데요. 너는 그것을 깨달지 못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weed, 얘도 동사죠.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다. weed는 잡초인데 동사로 쓰면 잡초를 뽑다요. 컴포스트는 뜻이 뭐냐? 이거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던데. 퇴비. 거름이죠. 퇴비. 거름. 하지만 잡초를 뽑거나 퇴비를 turning, 이제 솎아준다고 하죠. 솎아주는 작은 그런 업무 같은 게, 과제, 일 같은 게 많은 칼로리를 태운답니다. 원예라는 건 특히나 이롭대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롭답니다. 그러니까 막 뛰거나 걷거나 이런 거 싫으면은 그냥 정원 돌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운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챌린징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어려운, 힘든. 터프. 그 다음에 아까 20번 지문에서 나왔던 demanding. 이러면은 힘든이란 뜻. demanding. 힘든이란 뜻이 있습니다. demanding이.
그것은 부담이 적은 방법이랍니다. 액티브 활동적이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부담이 적은 방법. 그것을 접근 가능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연령과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부담이 적은 방법일까? 활동적이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앞문장이? 주어. 그쵸? 갈드님. 이시지칭하는 건 뭐 같아? 똑같이 주어. 뭘 것 같습니까? 다른 걸로 찾은 사람 있어? 가드닝 아닌데. 명사 하나. 이거를 왜 주어로 볼 수 없냐면 얘 부사 절로 한번 바꿔보자 얘만. 그러면 주어는 이시 되잖아. 이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가드닝이거든. 동사는 뭘로 바꾸면 될까? 메이? 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주어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기대명사가 돼서야 되거든. itself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면 제기대명사로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시지칭하는 건 뭘로 보는 게 적절할까? way로 봅시다. way. 그 방법. 이 방법. 이렇게 물결. 지금 메이킹으로 시작하는 분사, 메이킹, 분사 구문을 부사절, 원래의 형태로 바꿔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it을 여하튼 itself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주어랑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까요? 가끔 대명사 문제 어이없게 나와서 100점이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 항상 대명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beside는 전치사다. 무엇 외에도 전치사 besides. 계속해서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가등인이라는 건 profound, 심오한, 깊은 정신 건강에 이점을 갖고 있답니다. tend to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줄 알아. 그 뜻이 아니라 얘 자동사로 돌보다는 뜻이야. 여기서 돌보다. 플랜트는 그러니까 명사죠. 식물을 돌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 incredibly 놀랍도록 calming 안정감을 주는. 그 다음에 meditative 얘 똑바로 meditative 명상적이랍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수능에 나왔던 글감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20번 때 제목 문제로 나왔거든.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모르겠죠. 그 지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은 허용한답니다. 너가 집중하도록 현재의 순간에 스트레스와 anxiety, 긴장감이라는 것을 감소시키면서. 이 시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앞문장에 주어, 텐딩. (10번) 문장의 주어는 tasks거든. 동사는 뭘로 찾았어? 그쵸? can induce다. 혹시나 화면 보면 얘 동사로 찾는 친구들 가끔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문장에서 동사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고, 만약에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면 구조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원예와 관련된 involved in 관련된 반복적인 그런 일이라는 게 induce 뜻 뭐야? induce 유도하다. 조심해. reduce, induce 이런 거 헷갈리지 마라. 중딩도 안 헷갈린다. 중학교에도 어려운 단어 배우던데. mindfulness가 뭐냐? 마음 챙김의 상태라는 거를 유도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부연 설명 나오잖아. 마음 챙김이 뭐냐면 명상이랑 비슷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나 봐. 마음 챙김의 상태라는 건. 연구라는 거는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시간 보내는 거 있죠. 자연에서. 심지어는 작은 정원이라도 엘리베이터 타자. 엘리베이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기분을. 인지를 향상시키고 심지어는 우울증의 심텀, 증상이라는 것도 감소시킨답니다. and 사이로 병렬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 뭐야 얘들아?
동사 elevate, improve, reduce 이 세 개가 병렬 되는 거다. elevate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위로 올리는 거거든. 고양시키는 거. 3번 형광펜 분홍색으로 해야 된다.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enhance, enhance, raise, raise your hand 하잖아. raise your hand. 12번 성취감 있죠. 어떤 성취감이냐면 너의 식물이 자라고 thrive 뜻 뭐야 얘들아? thrive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식물이니까는 되게 잘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다. 왕성하게, 울창하게 잘 자라는 거. 자라고 번성하는 거를 보는 것으로부터의 성취감이라는 게 또한 셀프 이스팀,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행복감도 향상시킨다는데 야 이거 식물 안 키울 이유가 없다. 하나씩 키우세요. 그 토마토 화분 같은 거. 알겠죠? 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질문 어려워. 구조도 어려운데 일단 한 줄 정리는 거의 잘했더라고. 즉 이 질문이 얘들아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뭘 것 같아? 그쵸? 그쵸? 감각. 인간의 감각이잖아. 인간 감각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도구. 이게 다잖아. 인간이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거든. 우리 이거 한 줄 정리 읽고 가자. 이거 답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치고 답도 한번 골라볼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3번 형광펜 쳐라.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명씩 시켜보겠습니다. 선택지 하나당 해석. 모르는 단어 3번 형광펜 치고 그 단어 찾으시면 됩니다. 답도 골라보시고.